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연간 10조 4천억 달러의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미국에서 1달러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서민들을 위한 할인점인 99센트샵. 이곳에서 1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카드 몇 장과 플라스틱 그릇 1개, 바나나 7개 등 한 끼 식사 분량의 식료품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최저의 그리고 최소한의 소비수단일 뿐인 1달러. 1달러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호텔 등 각종 서비스업에서 통용되는 팁이다. 이들이 주고받는 1달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잔돈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시간 지구촌 한편에는 이 1달러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 루이스 씨 가족은 호수가 말라붙어 소금 광산이 된 이곳에서 소금을 채취해 연명하고 있다. 부인과 10살 미만의 아이들까지 동원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1인당 1달러에 불과하다. 소금더미에서 발산되는 백색광으로 인해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하고 고된 작업. 그렇게 벌어들인 1달러는 이들에게 삶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가난의 상징이다. 빈곤은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세계 인구의 20%에 달하는 12억 명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자본의 국경이 사라지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가 창출되고 있다는 세계화 시대. 그 이면에는 하루 1달러로 대변되는 빈곤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 치타공. 오전 7시 마을의 하루가 시작된다. 14살 수잔도 일찌감치 일어나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까지 수잔네 4식구가 향하는 곳은 마을 인근의 작업장. 붉은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곳은 수잔네 가족과 마을 주민 300여 가구의 생활 터전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폐기 처분된 벽돌을 부수는 것. 자원이 부족한 방글라데시에서는 모래나 자갈 대신 벽돌을 깨서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는 일이 보편화돼 있다. 부모를 따라 5년째 이 일을 해온 수잔은 웬만한 어른 한 사람 몫을 거뜬히 해낸다.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수잔은 철이 들기도 전에 일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하루 8시간의 고된 작업. 그러나 수잔이 버는 돈은 1달러도 되지 않는다. ডেলি 125 150 ভাঙলে কত টাকা দেয় 150 ভাঙলে 75 টাকা আর 125 ভাঙলে 60 টাকা 60 টাকা দেয় আর 100 ভাঙলে 50 টাকা 작업장에서는 수잔네 식구들처럼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이곳 아이들은 망치를 들 만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 나와 벽돌을 깬다. 하루 1달러의 저임금 속에서 부모가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별다른 보호 장비도 없이 벽돌을 깨다 보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아이들은 부상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수잔의 동생도 얼마 전 손을 크게 다쳤다. 왜 다쳤는지 Why? এরম ইটের উপরে এবার চলে করতে এরম হাত দিছে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 작업장에서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도 수잔의 몫이다. 이제 겨우 4살. 아직 철부지인 동생도 몇 년 후에 수잔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망치를 들게 될 것이다. 오전 작업이 끝난 점심시간. 수잔네 식구들은 작업장에서 멀지 않은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쉬며 한숨을 돌린다.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화상 방지용 야자유를 온몸에 바르는 수잔. 벌써 5년째 해온 일이지만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하루 8시간을 버텨야 하는 작업은 어린 수잔에게는 여전히 힘겨운 일이다. বল সব সময় না বলো সব সময় তো করে না মধ্যে মধ্যে শরীর ব্যথা করে সবসময় তো করে না মধ্যে মধ্যে আর কি শরীর ব্যথা করে 하루 작업을 끝낸 수잔은 곧장 시장으로 향한다. 냉장고가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은 이곳에선 그날 먹을거리를 사는 일이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다. 맏아들로 부모님 대신 장 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수잔은 이제 가게 주인과 흥정을 할 정도로 장보기에 익숙해져 있다. 1kg에 300원 정도인 쌀. 임금만큼이나 물가도 싼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받는 1달러는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다. 이날 구입한 것은 주식인 커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쌀과 몇 가지 채소. 하루치 먹거리를 사는데 1달러인 1,200원 정도를 썼다. 부모님과 수잔, 세 식구가 하루에 버는 돈은 약 3,000원. 최소한의 끼니거리를 마련하는 데만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쓴 셈이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살림.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আশা ছিল মনে করেন একটু শিক্ষিত করলে কোনো একটা ভালো দোকানে থাকতে পারতো পাই নাই এমন করা তো লাভ নাই রে আমার ভুলের জন্য এটা আর কি হবে সব আমরা নষ্ট বুঝেন না তাতে এর মতো ব্রেন ঠিক ছিল ব্রেনের সবকিছু ঠিক আর বুদ্ধি ঠিক ছিল সবাই আফসোস করে এখন কপালতে রায় বাগা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제외하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1년 이상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곳. 한창 배우고 뛰어놀아야 할 유년기는 벽돌 작업장의 뙤약볕과 흙먼지 속에 묻혀 있다. 수잔이 사탕 한 봉지를 들고 왔다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사탕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형편인 아이들이 오랜만에 간식 시간을 놓칠 리 없다. 아이들 중 가장 맏형뻘인 수잔은 자기 것도 남기지 않고 사탕을 전부 나누어 주었다. 14살의 벽돌 작업공 수잔. 평범한 아이들이 누릴 법한 꿈과 희망은 작업장의 먼지 속으로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또래의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수잔도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오자마자 수잔은 TV부터 켠다. 작업장에서 일하느라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는 수잔에게 낡은 흑백 TV는 보물 같은 존재다. প্রচন্ড শীত থেকে বাঁচতে প্রতি বছর এ সময় অসংখ্য পাখি অপেক্ষাকৃত উষ্ণ আবহাওয়ায়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오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수잔은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꿀지도 모른다. অপেক্ষাকৃত উষ্ণ আবহাওয়ায় আশ্রয়ের আশায় 잠자리에 드는 시간. 고단했던 수잔의 하루도 모두 끝났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동안의 단잠에서 깨어나면 수잔은 다시 망치를 잡아야 한다. 곤히 잠든 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1를 벌기 위해 벽돌을 깨야 하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상파울로 외곽의 오자스코 마을. 마을 입구에 있는 이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곳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군데군데 헐리고 부서져 비바람조차 막을 수 없는 건물.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무려 200여 세대가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미장공인 아이웃돈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벽 대신 검은 비닐로 둘러싼 서너 평의 공간이 그의 집이다. 2년 전 부인과 함께 이곳에 들어온 아이웃돈 씨. 비닐 천막 집에 있는 가구는 어디선가 주워온 낡은 나무 찬장과 1인용 소파가 전부다. 침대도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하는 옹색한 살림. 상파울로 시내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던 아이웃돈 씨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일자리를 잃었다. 생활고에 밀려 쫓겨나다시피 이곳에 들어온 그는 지금도 하루 $1 미만의 돈으로 살고 있다. Porque para quem paga aluguel aqui em São Paulo, para trabalhar fechado, aí fica ruim. Não dá nem condições de pagar aluguel e fica difícil de você comer, sustentar seu filho, entendeu? Aí, para mim, eu acredito que para mim fechado não dá. É muito pouco pelo que eu gastava. E ainda gasto, né? Mas agora diminuiu por causa que eu estou no movimento. Porque se eu tivesse pagando aluguel até hoje, aí é que eu tava mais ferrado ainda, né? Que às vezes arruma serviço, às vezes não arruma. 다른 사람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왔다. 빈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소유주가 있는 곳. 이들은 지금 남의 건물을 무단점 광고 있는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도시 빈민들이 빈 건물을 점령해서 사는 이른바 집 없는 노동자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건물 점령으로 노숙자 신세는 간신히 면했지만 이곳의 생활 조건은 최악이다. 궁색한 살림살이에 난방조차 되지 않는 공간.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Quando nós chegamos aqui, tanta sujeira, tanta coisa, bicho do chão, colo. Nossa, mãe do céu, vivemos tudo na sujeira e só passamos assim uma vassoura. Nem vassoura não tinha, um pano assim. Colocaram um pano assim, dormindo, tudo no maior sufoco. Sabe o que é sofrimento? E nós estamos resistindo. Nós vamos mostrar ao prefeito que nós estamos resistindo. Porque nós não temos onde ficar. Se tivesse, nós não estaríamos. Jamais estaria aqui dentro. Jamais. 가난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2살박이 꼬마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벽돌을 갉아먹고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곳 전명촌의 삶이다. 아이 웃던 시부가 외동딸을 친척집에 맡겨놓고 이곳에 들어온 것도 이런 주변 여건 때문이다. 지금 이 부부의 가장 큰 소망은 언젠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사는 일이다. E não trago ela pra aqui, eu sinto saudades, né, dela. Eu já tá uma mocinha, já tem 11 anos de idade, mas como eu quero o melhor pra ela, eu deixo ela lá com a minha irmã. A gente não quer também de graça, né? Então, a gente não quer de graça, a gente queria que o governo ou o prefeito fizesse algumas casinhas, ou prédio, ou apartamento, alguma coisa que a gente pudesse pagar, alguma coisa por mês, para deixar alguma coisa para ela no futuro. Que cabesse no orçamento da gente. 삶의 막다른 골목에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단 점거라는 극단적인 선택뿐이었다. 전체 인구 중 40%인 7,400만 명의 무주택자인 브라질. 그들이 떠나온 도시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빈 건물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시. 하늘로 치솟은 고층 빌딩들이 남미 최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만이 상파울루의 전부는 아니다. 시내의 한 번화가, 사람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직업 속에서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실업자들이다. 주변에는 구인 광고판을 걸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인들이 즐비하다. 거리 전체가 거대한 인력 시장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상파울루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Quantas agências por dia o senhor pesquisa? Mais umas 30 agências. Hoje, mais ou menos umas 10 ou 12. 1995년 브라질은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 개방과 함께 막대한 해외 자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1999년 외환 위기로 해외 자본이 철수하자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려 640만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경제 위기는 도시의 명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상파울루의 화려한 빌딩 수발에 깔린 것은 파벨라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도시 빈민촌이다. 파벨라 입구로 들어서자 막대 돌리기를 연습하고 있는 여자아이 둘이 눈에 들어온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이 아이들에게 막대 돌리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Por que vocês fazem esse malabarismo? Pra dar dinheiro pra mãe. É pra comprar arroz, comida, feijão. 상파울루 시내 도로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정지된 차량 앞으로 다가가 운전자들에게 막대 돌리기를 선보인다.
그리고 묘기가 끝나면 그 대가로 몇 푼의 돈을 받는다. 구걸이나 다름없는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하루에 1, 2달러 정도. 어린아이들까지 돈벌이에 나서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브라질 빈민촌의 현실이다. 현재 상파울로 시내에만 무려 1000여 개의 빈민촌이 형성돼 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한 빈민촌. 14년째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마리아 씨네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다. 공장 노동자인 마리아 씨는 이혼을 한 뒤로 가장 노릇을 해왔다. 집에는 2딸과 사위까지 있지만 모두 실직 상태다. 브라질 노동자의 임금은 한 달 평균 $70 정도.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이 돈으로 자식들은 물론 4명의 손주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다. 어린 손주들에게 무엇 하나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어려운 살림은 마리아 씨에게 늘 마음의 짐이 되어왔다. Que nem o meu netinho mesmo tá escrevendo aí uma carta pro Papai Noel, que ele tá querendo um carrinho, a irmã dele tá querendo uma boneca, né? Isso pra mim é muito triste, porque eu não sei se eu vou ter condições de dar isso aí pra ele, porque eu já dou a comida pra eles. Vai, fala o que você tá falando. Fala. 아직은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 빈민촌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이 아이들의 미래도 마리아 씨에겐 큰 걱정이다. Até agora eu tô tentando conseguir ver se eu não vejo nada disso acontecer com a minha família. O que eu vejo acontecer com muitas que existem por aqui, né? A gente não pode dizer assim, é família de fulano, de ciclano, né? A gente não pode citar nome de ninguém, mas a gente vê, a gente sabe. 전체 인구의 31%인 5,700만 명이 하루 $1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브라질. 도시 빈민가에서조차 밀려난 이들 극빈층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점령촌이다.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일자리와 집을 잃은 도시 빈민들이 공토를 점령해서 만든 판자촌이다. 2년 전 이 마을에 들어온 히카루도 씨는 집에서 만든 세제를 팔아 생활하고 있다. 세제 한 병 가격은 1레알, 우리 돈으로 300원 정도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일이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병 이상을 팔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버는 한 달 수입은 약 150레알, 하루 $2가 못 되는 돈이다. 이날도 판매 실적이 썩 좋지 않았던 히카루도 씨는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지은 집. 2년 전 월세를 낼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린 히카루도 씨 가족은 무일푼으로 이 집에 들어왔다. 구호 물품 덕에 살림살이 늘었지만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방송 진행자가 꿈이었던 히카루도 씨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사설 기독교 방송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말 외환 위기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후원금이 끊겨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는 거리로 나앉기 일보 직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주변의 도움으로 세제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만 하루 $2도 안 되는 돈으로 세 식구가 연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무단으로 점령한 이 땅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Ah, se tivesse despejado, agora eu estaria perdido, né? Eu estaria debaixo da ponte, eu estaria, sei lá, a gente estaria aí sem saber o que fazer. Alguns ainda têm casa de parentes, né? Para pedir um refúgio para ficar. E quem não tem, no nosso caso, né? Eu não tenho parentes aqui para ir pedir para passar um tempo, né? Eu teria que voltar para o norte e as condições para voltar para o norte não tem. Então não teria mesmo, nós teríamos que montar uma barraquinha em qualquer terreno que nós encontrarmos. 불안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점령촌이 들어서 있는 땅의 소유주와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갈 곳이 없는 1200여 세대의 주민들에게 땅을 지키는 것은 생사가 달린 절박한 문제다. Desejamos prosperidade, né? A melhoria, a legalização para que a gente possa estar pagando a necessidade da gente cumprindo, pagando o que foi estipulado. E o negócio aqui não é só moradia, educação, saúde, entendeu? A gente luta por tudo, não é só pela moradia, por um emprego justo, porque todos têm direito a uma vida normal. 세계화의 흐름 속에 찾아온 실업과 파산.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점령촌은 마지막 피난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이다.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대인 샤샤베 지역. 길 잃은 멕시코인들을 구조하는 민간 구조대가 사람들을 가득 태운 차량에 접근한다. 차량에 탄 사람들은 모두 국경 수비대의 눈을 피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멕시코 농민들이다. No estamos nosotros para estar haciendo recomendaciones de este tipo, pero busquen en otras partes. Este no es el área. 사막의 폭염으로 100여 명이 숨졌다는 경고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들은 밀입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Porque pues en realidad en nuestra tierra no hay cómo sostener nuestra familia. ¿Usted qué trabajaba allá? Sí. ¿Qué trabajaba? Nosotros en el campo, en la cosa de la caña. Y ahorita ya se acabó todo eso. Todo. Entonces todos tenemos que buscar otro lugar donde poder hacer para seguir con nuestra familia adelante. Sí.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 구조대의 걱정을 뒤로한 채 밀입국자들을 태운 차량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알타르 사막을 끼고 있는 샤샤베 국경 지역은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이 가장 빈번한 곳이다. 사막지대라 미국 국경 수비대의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여름에는 54도를 넘는 살인적인 더위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멕시코 농민들에겐 죽음의 사막으로 불리기도 한다. Sigue muriendo gente del lado americano. De este lado no tanto, es más del lado americano,
por falta de agua, se deshidratan por no llevar agua o porque se pierden el camino y entonces andan camina y se quedan deshidratados. Ese es el mayor problema que tiene la gente en esta área de aquí. 미립국을 시도하던 4명의 농민들이 구조대를 찾아왔다. 이들은 꼬박 이틀을 걸으며 사막을 헤매던 중이었다. 매일 1000여 명의 농민들이 지나간다는 알타르 사막. 그것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여행이다. Bastante, pero ¿por qué? ¿Qué sientes para estar allá? Sí, no. Pues que pues perdíamos la manera más fácil para vivir allá, para mandar a nuestros hijos ahí que vivan. 잠시 후 이들은 구조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막 저편으로 사라졌다. 이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들의 땅을 떠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멕시코시티 인근의 농촌 지역인 뜰라르까라주. 이 지역의 주산물은 옥수수다. 멕시코 농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 그러나 최근 10년간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옥수수 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Porque nosotros más o menos 4.500 o 3.500 pesos que se gasta para tener esta parcela, así como está ahorita. Entonces, si sacamos 2 toneladas, pues bien nos fue, ¿no? 2 toneladas y media, vamos a decir. Pero si invertí... 멕시코 옥수수 농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90년대 초 미국과 나프타, 즉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뒤부터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의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는 나프타 협정은 멕시코 공업 분야의 수출 확대를 가져왔다. And I viewed the agreement as a palpable step forward to greater prosperity and stability across the region. 그러나 이후 10년간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어야 했다. 미국은 자국 내 옥수수 농가에 연간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산 원가를 낮춘 데다 수입 관세까지 삭감된 저가의 미국산 옥수수는 순식간에 멕시코 시장을 장악했다. Para nosotros después del Tratado de Libre Comercio nuestro producto se ha ido abajo. Nuestro maíz ha bajado una totalidad de un 50% antes del Tratado de Libre Comercio. Nuestro producto ha bajado mucho, no tiene validez porque entra el maíz americano a muy bajo costo también y entonces no podemos competir con otros precios de otros maíz. 생산 원가도 나오지 않는 옥수수 농사. 절망적인 농촌의 현실은 수많은 농민들을 미립국의 위험 속으로 내몰고 있다.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이다. 미립국을 하다 잡혀 알몸소색 같은 수모를 겪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미립국은 이들에게 최후의 선택이었다. Es lo que explicamos, los jóvenes que hoy hay en el campo pues están yendo a Estados Unidos. Sí. Los poquitos, bueno, pues unos sí trabajan la tierra y otros no, porque ven que como no hay ingresos, no hay utilidades, pues dicen yo me voy a la fábrica. Sí. Me voy a la fábrica y bueno, pues allí lo están explotando con un salario de 38 pesos al día. Sí. 해마다 수천 명의 멕시코인들이 미립국을 시도하는 소노라주 국경지대. 미립국 도중 사망한 멕시코인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는 무덤처럼 어두운 멕시코 농촌의 현실을 말해준다. 무역과 자본의 장벽이 사라진 하나의 세계. 세계화의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가난을 피해 국경을 넘는 수십만 명의 멕시코 농민들이 있다. Madrugada me ve corriendo bajo cielo que empieza color. No me salgas sola a nombrarme a la fuerza de la migración.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hiere de amor. Pienso en ti y tus brazos que esperan, tus besos y tu pasión. ¿Dónde voy?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por el monte prófugo me voy. 2002년 7월 나이지리아의 에스크라보스 부두. 미국계 석유 회사인 쉐브론 텍사코 사업에서는 30여 명의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일주일간이나 점거 농성을 벌인 이들의 손에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피켓이 들려져 있었다. 시위 주동자는 나이지리아의 주요 유전지대 중 하나인 우그보르도 섬의 여성들이었다. 세계 8대 산유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자본이 없는 이 나라의 석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기업들이다. 그러나 40년 이상 계속된 석유 생산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생활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흙탕물이 가득한 우물. 마을의 주요 식수원인 우물 대부분이 이런 상태다. 석유 회사들이 개발의 대가로 물탱크를 설치해줬지만 주민들에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You see their tank there when they bring. If they take a motor, this is a big motor, bring one tank. Even though if 2 people, 3 people draw the water finish. There is no water. 3-4 days, we never see water. We did suffer. 섬 안에는 미국계 회사인 쉐브론 텍사코와 유럽계인 쉘의 정유시설이 18군데나 있다. 외국 회사들이 줄지어 섬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고용 확대와 생활 편의 시설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주민들의 요구로 대형 물탱크가 설치되긴 했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물은 한정돼 있다. 지하수를 퍼올리는 강력한 모터가 없어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상주하기로 돼 있던 간이보건소도 예방접종이 있는 며칠 동안만 개방될 뿐 1년 내내 거의 닫혀있는 실정이다. And so when you have somebody that is sick, serious cases, you have to rush the person to worry. That is the only alternative. And in most cases too, many people have died during this process of taking them to worry because of the distance, about 2 hours, 30 minutes drive by boat. 마을 주민들이 석유 회사들을 상대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원유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대부분은 어업을 통해 연간 $100 정도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정도의 돈을 벌기도 어려워졌다. 이제 막 바다에서 돌아온 배에는 겨우 20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실려 있을 뿐이다. So to get all these fish, you go inside the sea before you be able to get them. You don't have it from the ground side. Okay, at the same time. Cannot get it from the ground. 섬 앞바다에서 시작된 유전 개발로
인근 해역이 오염돼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먼 바다로 나가자면 모터를 단 동력선이 필요하지만 구입 비용과 기름값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실상 생업을 포기한 상태다. 실업자 신세가 된 섬의 젊은이들은 어업 대신 석유회사에 취직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노동력이 크게 들지 않는 대신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석유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들의 취업 요구는 번번이 거절당해왔다. You see, if one person come out of the community and go there as a Chevron staff, it's like nobody's working in the community. That is why I'm telling you that 99% of the people in the community has no job. 다국적 석유 회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결책 대신 시위 주동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무려 2천여 명의 나이지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So they now drove us away, and there was a communication handset that was given to us by the community to discuss with them. So along the line, they get 8 seats, so they shot at us that we should leave that place. 이러한 강압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였다. ṣe dání ṣẹlẹ̀ chevron rìn tiẹ̀ nẹ kọ́ńtrátọ̀ bí ọbẹ̀ngẹrẹ ọ̀tẹ̀nẹ̀ dédé wáyà ẹnu ṣẹ èyí wéde èṣù tẹ̀nẹ̀ tó bìrì chevron bí dàgbọ̀ tẹ̀nẹ̀ nu ṣẹ. 전통 민요의 가사를 바꿔 다국적 석유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표현하는 여성들. 이들에게 석유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는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환상일 뿐이다. Won't you come back tomorrow? Won't you come back tomorrow? Won't you come back tomorrow? Can I sleep tonight? Outside, somebody's outside. Somebody's knocking at the door. There's a black car parked on the side of the road. Don't go to the door. Don't go to the door. I'm going out. I'm going outside, mother. I'm going out there.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출근길. 도심으로 가는 도로변에서는 줄지어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열일곱 살인 사니도 매일 아침 이곳에 나온다.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짓을 하는 사니. 잠시 후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한다.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한 자카르타에서는 출근 시간 도로 혼잡을 막기 위해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만 도심 진입을 허가하고 있다. 무사히 도심으로 들어온 운전자는 아이들에게 2,000루피아,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의 돈을 쥐어준다.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더 차를 타기 위해 다시 도심 외곽 도로로 향한다. 아직 어린 사니와 친구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은 신발 하나 사신기조차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이다. 특급 호텔이 있는 도심과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판자촌.
가진 것이라곤 가난이 전부인 이곳 주민들의 삶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판잣집만큼이나 초라하고 위태롭다. 싸니네 가족도 몇 번의 이사 끝에 이곳에 정착했다. 부모님과 6명의 아이들이 모여 사는 좁은 집.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는 8 식구의 끼니를 해결하기도 벅차다. 한 달 3, 4달러 정도인 학비는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싸니도 2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 Cuma mereka ini habis dia mau sekolah langsung hampa tinggi, dia nggak mampu buat bayar, kasihan sayanya gitu buat bayarnya. Jadi biar adanya aja kata gitu. Dia ngalah. Jadi biar kasihan adanya jangan sampai bodoh gitu. 그러나 2년째 해온 카풀 아르바이트도 이젠 힘들어졌다. 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단속의 위협 때문이다. 싸니도 얼마 전에 경찰에 잡힌 경험이 있다. Soalnya ngeri ditangkap lagi, soalnya waktu itu pernah ketangkap. Antiknya bilang kalau kamu ketangkap sekali lagi nggak bakal dikeluarin. Biar diurusin nggak bakal dikeluarin. Iya penjara, tapi nanti di sana saya ini dikasih pekerjaan kegiatan di sana. Mas saya kan nggak mau, maunya di rumah. 그래도 돈 버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싸니는 요즘 친구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친구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 동안 싸니는 승객들을 상대로 적선을 구한다. 하루 수입은 1, 2달러 정도. 여덟 식구의 한 끼 식사비도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 싸니는 하루 종일 버스를 옮겨 타야 한다. 아이들까지 거리로 나가 돈을 벌어오는 것은 판자촌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글쓰기보다 기타 연주처럼 돈 버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 조그만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는 사랑과 꿈을 노래하지만 아이들에겐 모두 멀기만 한 단어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가득한 국제도시 자카르타. 그러나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가난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들마저도 가혹한 생활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자카르타 시내의 또 다른 판자촌. 11살인 마리나와 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뒤로 마리나는 매일 이 시간 집을 나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골목 끝까지 따라 나와 어린 남매들을 배웅하는 엄마의 얼굴엔 언제나 수심이 가득하다. 그런 엄마를 뒤로 한 채 마을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백화점 앞에 육교. 이곳은 마리나와 또래 아이들의 일터다. 백화점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마리나와 동생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한다. 어쩌다 한 명씩 동전 몇 개를 쥐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아이들이 내민 손을 외면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마리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Listrik sama buat sepeda sama beli kaset itu sepidi kaset 몇 시간이 지나도 돈이 모이지 않자 마리나는 다급한 마음에 주차장 입구까지 내려왔다. 아직 10살도 안 된 철부지 동생들이 마리나의 애타는 심정을 알 리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에 마리나는 점심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앞에 햄버거 가게가 있지만 마리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매장에서 제일 싼 햄버거의 가격은 9,000루피야. 1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마리나에겐 하루 종일 구걸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다. 햄버거 가게 대신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의 허름한 음식점. 구걸을 하는 마리나의 사정을 아는 주인 덕분에 2,000루피아짜리 도시락을 반값에 살 수 있는 곳이다. 쌀밥에 반찬 한 가지가 전부인 도시락. 마리나는 오전에 번 돈을 모두 털어 도시락 한 개를 샀다. 한창 많이 먹어야 할 나이. 동생과 나눠 먹는 도시락 한 개로 허기가 채워질 리 없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점심값으로 쓴 돈을 보충하려면 저녁 때까지 계속 구걸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 지기 전에 동생들을 미리 들여보낸 마리나는 혼자서 인근 도로로 나와 구걸을 계속했다. 찻길 한가운데를 걸어다녀야 하는 위험한 일. 마리나는 그날 밤 늦도록 그곳에 서 있었다. 캄캄한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마리나. 방 안에 들어서자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모은 돈을 내놓는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전부 9,000루피야. 1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다. 시골에서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따로 사는 마리나네 가족은 엄마와 마리나가 구걸해서 버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요즘 엄마는 몸이 아파 나가지 못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이제 겨우 11살인 마리나 혼자서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Lihat mah usahanya bapak nggak madain. Bisa hari-hari kalau usaha dapat 7.000, 8.000 nggak cukup. Jadi saya terpaksa anak saya di jalanan. Ya paling tadi aja pergi habis itu dapat 9.000 ya cukup buat makan pagi. Ntar siang ya nyari lagi saya. 폭우가 쏟아지는 자카르타의 밤거리. 이런 날에도 마리나는 어김없이 거리로 나왔다. 귀가를 서두르는 차량들의 불빛은 비에 젖은 아이의 어깨를 무심하게 스치고 지나간다.
생존의 희망보다 배고픔을 먼저 알아버린 마리나. 아무도 마리나에게 내일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마리나가 평생을 지고 나가야 할 굴레일지도 모른다. Madrugada me ve corriendo bajo cielo que empieza color. No me salgas sola a nombrarme a la fuerza de la migración.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hiere de amor. Pienso en ti y tus brazos que esperan, tus besos y tu pasión. ¿Dónde voy?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por el monte, prófugo me voy. Días, semanas y meses pasan muy lejos de ti. Muy pronto te llega un dinero. Yo te quiero tener junto a mí. El trabajo me llena las horas. Tu risa no puedo olvidar. Vivir sin tu amor no es vida. Vivir